오늘은 저희가 되게 힙한 홍대에 나와 있습니다. 홍대 마포 평생 학습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보니까 1995년도에 사용 승인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니고 저 위에 5층에 강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도서관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한 마포리움을 오늘 둘러보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수반 일이긴 하는데 저희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네. 여긴 1층인데 중간에 ATM이 굉장히 크게 뚫려 있네요. 건물이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그냥 평범한데 이런 공간도 있고 지금 저희가 갈 곳도 원래는 강당으로 쓰였던 곳이고 그렇죠. 거기만 특이하게 이런 구조에 안 어울리게 철골 구조가 이렇게 천장이 있는 게 독특하게 지어진 당시의 건물. 한 20여 년 전에 이런 문화시설들,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로비는 이제 좀 돌을 좀 깔아놓고 비워놨다가 각 실별로 이렇게 필요로 한 프로그램들 넣어놨는데 그 강당도 어쩌면은 증축이 됐거나 아니면 증축이 안 됐다고 하면은 그 시점에 굉장히 잘 만들기 힘드니까 이제 트러스 구조로 이제 가볍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건물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었는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홍대 한가운데 있는 그러니까요. 마포 평생학습관 안에 있는 마포리움이라는 도서관을 둘러봤는데요. 제가 덕분에 홍대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근처에 종종 답사도 오기도 하고 놀러도 오기도 하고 왔었는데 여기 이 장소에 마포 그 평생학습관이라는 이 공공시설이 있는 줄 사실 몰랐어요. 근데 메인 거리 바로 뒤에 안쪽에 그러게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심했다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입지나 장소의 그 위치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저도 홍대에 이 번잡한데 이런 공공시설이 있는 게 되게 이질적이면서도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마포 평생학습관에서도 5층 공간에 그렇죠. 지금 여기가 저희가 와 있는 게 5층인데 여기에 도서관이 마포리움이 있더라고요. 5층 공간이 강당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한 프로젝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평생학습관에서 이런 강당 같은 공간도 필요하죠. 기획 과정에서 도서관으로 바꾸자. 시민들과 구민들한테는 도서관이 더 좋겠다. 저는 이런 발상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건축가가 디자인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쭉 둘러봤는데 선생님은 전체 어떠셨습니까? 이런 공간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면 좀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소도 주어진 공간인 거잖아요.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강당으로 쓰이던 곳이어서 천장 지붕 구조도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어서 높은 층고 그리고 넓은 공간, 그러니까 기둥 없이 넓은 공간 그리고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높이, 5층 높이에서의 이런 도시 뷰, 그 이제 위치들이나 새롭게 접목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이렇게 껴맞추는 그 작업이 주요했을 것 같은데 평면적으로나 레벨이나 서고를 놔두고 가구를 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이 요구하는 그런 공간들, 성격들을 잘 맞추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책보로 아니더라도 홍대 왔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들어서 좀 쉬었다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이라서 여기 트러스 이 지붕과 요 책장의 공간 요게 되게 이렇게 맞물리는 요 어색한 조합 요게 되게 힘을 발휘하는 저는 뭐 이렇게 서가가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운데를 비워갖고 뭔가를 하려고 한 시도 자체가 되게 좋게 보였고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책이 주인공이 아닌 하지만 책이 여전히 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게 묘하게 잘 어우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 소개되어 있는 걸로는 공공도서관으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책만 있는 공간은 아니니까 이벤트나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제 청소년들이 참여한
미술 작품 같은 것들 전시하는 공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저기가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책장이 아니고 뭔가 그림을 걸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이면서도 여기가 홍대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럴 아니, 수도 그럴 있겠다. 확률이 높죠. 그럴 수도 뭔가 있겠다. 스토리를 도시의 예. 스토리를 자꾸 갖고 네, 오려고 지역에 또 이게 예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미술 관련된 복합문화 공간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서관이라고는 하는데 이름도 이제 마포 리움이라 그래서 무슨 마포구 무슨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 이런 게 아니고 네, 마포 리움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들어왔을 때 봤을 때도 되게 도서관인지는 알겠지만 일반적인 열람 공간이 있고 서가가 있고 이런 건 네. 아니잖아요.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출판이 막 되지 않고 다 손으로 적어야 되고 네. 하는 데든 책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열람 이런 게 없었죠. 그냥 책은 보관해놓고 네. 보물처럼 보관해놓고 그렇죠. 허락받은 사람들만 겨우 보는 진짜 비싸기도 게, 했고, 그리고 당시에. 네. 금고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이 이제 출판 이후에 개방이 좀 되면서 이제 귀족들이나 이제 학자들이 볼 수 있는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서고들을 갖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기 위한 곳이 도서관이었다고 하면 근대로 와서는 이제 시민사회가 되니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람실, 뭐 서고, 네. 규모나 숫자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들어서면 큰 도서관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갈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를 갖고 있는 여기도 이제 미술 전문 복합문화 공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샌다이 미디어테크 같은 그런 도서관인데 도서관인데 도서관이라 표명하지 않는데 봤더니 열람 좌석도 그냥 소파에 막 테이블이고 미디어 보고 책도 보는데 그냥 소파에 누워서 보고 뭐 이런 곳들 열람실과 책 보는 곳, 책 보관하는 곳을 퍼는 거죠. 구분하지 않고. 시애틀에도 시애틀도. 시애틀의 OMA 도서관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20세기, 21세기 초반에 프로그램 다이어그램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구분되어 있었던 프로그램들을 쪼개서 섞고 이제 거기서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이 이런 공간들을 제한했던 게 아닌가. 근데 지금은 이런 작은 도서관, 지역 도서관들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보편화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둘러보셨을 때 설계 측면에서의 인상은 어떠셨어요?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 같지는 않다. 예. 근데 책장 속에 또는 도서관 속에 와 있다라는 느낌은 또 충만하게 또 느껴져서 우리가 책을 고르고 책을 보는 행위 말고 다른 행위들도 할 수 있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이어서 그런 부분은 전통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맞는 좀 복합성, 다양성을 담기에는 성공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서가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 책을 전체적으로 둘러갖고 전체 공간적인 느낌을 만들고 그리고 분명히 서가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도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걔를 이제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서가 면적을 다 둘러가면서 이거를 해결을 하신 거랑 전체 형태, 플랜 형태가 직사각형인 거와는 대비되게 되게 이렇게 둥글둥글한 형태로 전체 면을 그렇죠. 원래 강당은 딱 네모했는데 서가가 들어가면서 좀 달라졌죠. 그렇죠. 이게 꿀렁꿀렁한 뭔가의 면을 만드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거에 이제 뒷공간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도 창고나 아니면 도서 검색대, 인포메이션 이런 공간들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활용한 거 보면 이게 참 이렇게 영리하게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를 잘 높게 쓰신 것 아까 같다. 발견하신 그 비밀의 문처럼 그쵸. 서재가 열리는, 서고가 열리는. 그런 공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습니다. 이게 건축가가 이렇게 진짜 고수들은 왜 이런 뒷공간들을 잘 쓸 수 그렇죠. 있게 메인 공간이 헤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히려 창고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은 이 공간이 깨질 수도 있는데 공간은 공간대로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 그 빈 공간은 필요한 기능으로서의 창고를 집어넣는 용도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보면 센스 있게 균형을 잡은 거죠. 그리고 조명도 이제 서가랑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맞아요, 인테그레이트 된 디테일로 푸셨고 서가를 하나의 디자인이지만 얘가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저는 뭐 인상 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전체적인 재료나 디테일 뭐 이런 거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재료를 보면은 가구 같은 경우는 흰색에 광택이 있는 가구로 만들어 놓으셨고 서가랑 주변에는 합판이긴 하지만 목재로 단을 만들어서 이게 걸터 앉거나 맨발로 올라가서 눕거나 아니면 기대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놨어요. 조명 선택은 사실
건축가들이 조명을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는 밝기와 네. 그다음에 색 온도, 색의 색깔을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서가 쪽에는 노란빛이 나는 빛을 넣어서 책의 그 따뜻함 또는 다양성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잡아주고 있고 천장 쪽에는 백색강을 집어넣어줘서 가구하고 천장 마감 쪽은 또 색깔을 분리해준 이런 선택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하게 서가만 있긴 하지만 서가의 기능과 그다음에 역할 같은 것들을 다른 요소들하고 재료나 빛의 색깔 같은 걸로 구분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많은 걸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스탠드 조명이 인상 깊었어요. 나는 저런 거가 저 디자인이 되게 훌륭하다 이거보다는 이게 건축가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게 건축가가 저런 스탠드까지 뭔가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얘기는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 걸 해서 제안을 하고 전체 공간감에 맞는 뭔가를 제안해서 진행하셨다는 게 저는 인상 깊었고 아쉬운 점, 좋은 점만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운영하시는 분들도 기능을 갖고 있는 실들이 구획은 되어 있긴 하는데 아예 닫거나 분리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없고 그냥 애매모호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관리자 측면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거 이렇게 열어놓고 해도 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독립적으로 실을 구분해 놓은 기능적인 실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복합이고 문화공간이고 열린 도서관을 지향한다고 하면 열려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오셨다가 여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전체 구성을 본다고 하면 이 장소만큼은 좀 열어놔도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위치. 네, 이게 물론 뭐 쓰지 않는 강당 공간이 있어서 5층에 이 건물의 가장 꼭대기층에 이런 게 들어설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1층에 있다. 이 홍대 핫한 이 동네에 1층에 어딘가 그리고 조금 바깥에 도시로 좀 열려 있는 형태로 있다. 이러면은 이게 훨씬 집객을 할 수 있는 이 평생학습관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홍대 놀러 온 사람들도 카페에 가는 대신에 여기서 잠깐 약속 시간까지 때울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훨씬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5층의 한쪽 구석에 와 있는 바람에 뭐 그래서 얻은 특별한 공간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더 지상에 가까워서 네, 홍대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면 훨씬 좋았겠다. 그렇죠. 공공공간들이 공공성을 갖고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는 저도 보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을 민간 기업이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여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엄청 노력했을 거예요. 뭐라도 했겠죠. 예. 근데 우리가 입구에 들어왔었을 때 평생학습관 건물이야? 여기에 그게 있을까? 하는 알면서도 네.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뷰를 보는 이 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외부에서 여기 이런 게 있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더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 공간 설계자는 어떤 분들이신지? 소보 건축사무소하고 HJP 건축사무소가 함께 협업해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보는 두 분이 또 네. 협업을 하고 계시는 사무소여서 협업의 협업자죠. 네. 협업 사무소와 이 사무소 또 다시 협업을 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건축가들이 공공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건 각자의 영향도 좀 있을 거고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창립 때부터 이렇게 같이 마음을 맞추셔서 하고 계신 그런 사무실로 네. 신현 보호의 보호, 전소연의 소 이렇게 해서 소보군요. 네. 되게 이런 그런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네. 교육 공간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무실인 그러니까 것 저도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렇게 MP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소보 작업을 접했는데 학교 공간에서 이렇게 참여형 디자인, 네. 이용자 참여형 디자인의 경험도 많으시고 이용할 사람들의 행태와 필요한 것들을 이해를 굉장히 잘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청도 잘해 주시고 경청을 잘 하시니까 그걸 잘 이해해서 건축 언어로 공간 언어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서관도 손길이 느껴지는군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공공건축이나 공공공간들이 특징이 공공이 먼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설계를 하거나 공사를 하는 쪽으로 이제 단계가 넘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거야 하고 처음부터 기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마포구 이 평생학습관에서 이 필요는 하긴 하지만 효율성이 많이 낮아진 이 강당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더 친근하게 쓸 수 있는 도서관 또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자. 요 기획을 하신 부분이 일단 저는 중요한 것 같고요. 이런 거는 널리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 기획을 실행될 수 있게 실현시킬 수 있게 적절하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좋은 공간 또 찾아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낸 거. 또 뭐 결과론적으로는 공공과 건축가가 협업이 그러니까 합심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뭐 저도 공공건축이 잘 이루어지려면 그런 기획자, 건축가, 이용자, 관리자 이런 게 다 잘 어우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느끼게 된 그런 도서관이었고, 뭐 설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 거를 잘 풀어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서가를 전체적으로 디자인 요소를 잘 이용하면서 지붕에 대한 그 특이한 이미지들을 잘 살려낸 그래서 재미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아시고 널리 아시고 많이 와서 홍보가 누리시는 이걸 누리는 게 남았네요. 시민들의 몫이 남았네요. 그래서 홍대에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 5층이지만 올라오셔서 좋은 공간에서 네. 저렴한 가격에 커피 드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이제 다른 장소에서 또 뵙는 것으로 다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포리움을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총평을 할 때는 질문을 하시네. 너무 좋아서. 아니 다시. 네.